지금 이제 어떤 책을 볼 때 뒤에 레퍼런스를 봐야 돼요. 깨알같이 레퍼런스가 한 20장 걸쳐서 있으면 논문이 얼추 한 1000편 정도, 1000편까지는 아니지만 한 500편 이상 논문이 레퍼런스를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역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저자도 우리나라 처음 소개되는 사람이고 브라질 사람인데 지금도 브라질에 있는데 히베이루 시타르타 시타르타 히베이루 사람인데 다른 거는 뭐 브레인 전문가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19년 동안 19년 동안 꿈 하나를 해명하기 위해서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쓰죠. 대략 여러분들 10년 정도 뭘 하면 열심히 하면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사람은 19년 동안을, 그리고 19년이니까 석사, 박사 하고, 석사, 박사 뭐 다 합쳐 10년 잡고, 그 후도 10년을 더 연구했으니까, 어느 분야든지 한 20년 하면 뭔가 의견이 생겨요. 그래서, 자, 이 책의 스코프를, 저는 이 책은 뭐 거의 열흘 전에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오늘 또 한번 내가 중요한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서, 참 이런 책은 참 저자 입장에서도 이런 책을 하나 쓴다는 것은 일생에 큰 일을 하나를 넘기는, 하나를 완수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책에서 고프가 오늘 뒤에 이제 이 책의 본문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전체를 보면 내용의 그 연관성, 스코프는 단연 꿈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 중에는 탑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 중에서는 뭐 중요한 책은 다 번역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꿈에 대한 책이 알렌 홉슨이 쓰는 책이 우리 집에도 두 권 있고, 그 다음에 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 그 책도 굉장히 잘 된 책이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했던 거 우리의 꿈은 우연이 아니다. 그럼 얼추 한 5권쯤 되죠. 그 5권 중에 물론 가장 대가는 알렌 홉슨이죠. 그 알렌 홉슨의 하버드 대학에서 30년 동안 연구했던 알렌 홉슨이 있고, 우리의 꿈은 우연이 아니라도 그 알렌 홉슨의, 그 사람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알렌 홉슨의 연구를 이어받아 갖고 좀 더 집대성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완전히 그쪽 계열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여러분들 꿈이 뭐냐 알고 싶으면 이 책에 없는 내용은 알렌 홉슨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랩이 별로 안 돼요. 학문적 그 기반이 조금 달라요. 알렌 홉슨하고 있죠, 이 사람은. 근데 두 권을 다 보셔야 돼요. 두 권을 다 보셔야 돼요. 우리 일생의 3분의 1은 꿈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 책은 뭐 긴 이야기 설명할 것 없이 앞으로 글쎄 몇 년 내로도 꿈에 대해서 이만큼 집대성이란 말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종합적이고 가장 최근 이론을 바탕으로 어, 꿈을 가장 광범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대단한 책이에요. 아마 이런 책은 여러분들 1년은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 읽고 뭐 한 달 만에 섭렵되는 그 한 열흘 정도 만에 다 이렇게 이해했다 이런 종류 책이 아닙니다. 뭐 몇몇 연구자들 인문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책은 한 5년, 10년 두고 계속 봐야 될 책이에요. 자, 먼저 본문 텍스트를 내가 잠깐만 읽고 내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한다, 어떤 책을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완전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분해를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 봅시다. 이 연구는 뇌수면이 서파수면에 대량으로 공급된 새 시냅스를 제거하도록 돕는다고 해서 명확히 보여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뇌수면이 선택된 시냅스 집단을 강화하고 성장시켜서 이러한 연결을 장기간 지속시킨다는 점이다.
램 수면은 새 시냅스를 기존의 회로에 선택적으로 편입시키는 데 중요하다. 램 수면이 없으면, 자, 요거 여러분 보면 숫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그 본문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건데, 숫자는 이게 또 논문 레퍼런스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저자가 그냥 팍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레퍼런스가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14라 적어놨잖아요. 그럼 이 한 문장을 백업할 수 있는 논문 레퍼런스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15번 또 논문이 있습니다. 램 수면이 없으면 기억은 흔적도 없이 금방 사라져서 미래를 위해 축적되거나 세대 간에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어이? 잘 보세요. 램 수면이 없으면 문화도 없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이야? 너무 멀리 나갔는데 이 사람. 한번 보세요. 램 수면이 없으면 인간 문화도 사라질 거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20년 정도 연구한 사람이 이런 문장을 뚝 던졌다 했을 때는 이게 무슨 수필도 아니고 과학책인데 저 램 수면이 없으면 문화도 없을 것이다. 자, 이런 거 중요한 기본 팩터를 많이 아셔야 돼요. 이 전체가. 테트리스의 꿈 이야기는 7% 차지했지만 가상 스키와 관련된 이미지는 24% 차지했다. 이거는 저 윈슨인가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한 대가인데 이건 다른 책에도 좀 나옵니다. 여러분들 테트리스 게임 알죠? 테트리스 게임을 자기 전에 이렇게 하면 그날 밤 꿈에 7% 정도 확률적으로 테트리스 게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스키, 가상 스키 같은 거 타는 거 있잖아요. 스키 하기도 하고 스키 게임을 하고 보면 자, 테트리스가 우리 동작이 많겠어요? 스키가 동작이 많겠어요? 스키가 많죠. 스키 타는 거. 그러면 24%나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럼 알렌 홉슨이 저쪽에 계속 주장하는 일하기역은 꿈에 안 나타난다는데 이하기는 무슨 관계지? 당장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또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브루노는 자신의 저서인 기억의 기술에서 자신이 사용한 정교한 기억법을 설명했다. 그럼 브루노가 누구지? 도미니크 수도사. 어, 갑자기 툭툭 떨어져요. 16세기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몇 페이지 걸쳐서 나와요. 근데 브루노는 기억의 기술에 대한 책도 썼는데 브루노의 꿈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서양에서는. 음. 보면 나오잖아요. 1634년 꿈이라는 책을 출간한 공상과학 소설의 선구자라는 거예요. 누가? 케플러가 그렇다는 거예요. 뭔 말이야? 케플러가 그 뉴턴 앞서가고 케플러가 그 천문학자 케플러가 꿈에 대해서 책을 썼어? 처음 듣죠 아마. 네. 자, 여기서부터 합니다. 해마의 자극에 따라 뚜렷이 나타난 유전자 조절은 세 가지 파동을 순서대로 기록할 수 있다. 첫째 파동은 자극 30분 후 해마 자체에서 시작되고 각성 3시간 후 또 시작되고 서파 뭐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해요, 내용들이. 근데 거기 따라가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유전자 조절의 세 번째 파동은 램 수면의 다음 에피소드 중에 다양한 피질에서 시작하고 램 수면의 수면 주기가 거듭할수록 깊어지는 분자 가수성의 파동을 통해 기억이 해마에서 대뇌 피로 이동하는 과정에 이거는 뭐 내가 강의했을 때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기억은 경이로운 유연성으로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한 채로 끝없이 변하는 가운데 영속하는 글자품입니다. 몇 번 읽으셔야 될 겁니다. 이런 문장은. 자, 기억은 경이로운 유연성으로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한 채로 끝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영속하는 글자품입니다. 예, 유연하다는 말이요, 스텝을 하다는 말이요. 유연하다는 말하고 안정적이란 말은, 온전하다는 말은 좀 뉘앙스가 다른 말이잖아요. 상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 정도 이런 책을 읽는다는 엄청난 문해력을 필요해요. 배경 지식이 상당해야 돼요. 어.
또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겁니다. 주로 동물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신경화학적 신경 신호 전달을 담당한다. 어, 최근의 설치류 연구는 동물의 생존에 중요한 기억의 습득과 처리, 복구가 VTA, 해마, 전전두 피질 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것을 시사한다. 자, 요 대목 중요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강조했어요. VTA가 손상되거나 축삭돌기가 돌출되지 않으면 뇌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꿈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건 뭐냐? 그 이유는 VTA가 뇌의 처벌과 보상 체계에 필수적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대단한 것도 꿈이 완전히 없앨 수 있대요. 우리가 꾸는 꿈을 뭘 하면 VTA가 손상되거나 축삭돌기가 축삭돌기가 돌출되지 않으면 어디로? 전전두엽 쪽으로 가는 축삭돌기가 돌출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으면 뇌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꿈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네, 요거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레퍼런스도 있고 해요. 자, 그다음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꿈과 욕망은 둘 다 도파민이기 때문에 꿈이 곧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엄청난 중요한 결론이 나오죠. 꿈은 곧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를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도파민 가장 VTA가 A10 신경이고 도파민의 굉장히 핵심적인 있어요. 인간한테는 60만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 VTA가 자 뒤에도 계속 설명 나올 겁니다. 이 VTA에 대해서 모르면 아예 꿈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면은 정보의 장기 보존에 필수 역할을 하며 특히 보상과 관련된 기억에 유용하다. 무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폴트 모드가 나와요 또. 디폴트 모드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위인 내측 전전두 피질이 망가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꿈꾸는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경험한다. 오호, 이건 또 놀라운 팩트입니다. 디폴트 모드가 손상된 사람은 꿈을 또 못 꾼다는 거예요. 이 책이 진짜 대단한 책인데 뭘 이야기해 줬나 하면 우리가 낮 동안에 우리가 결국은 우주로 가게 되고 물리학을 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뭐 분자 세포선을 발전하고 이 모든 거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죠? 그럼 생각이라는 게 낮 동안에 하는 이 명석한 생각이라는 게 바로 연상작용이고 그 연상작용은 이미지를 어마어마하게 연결하는 거고 근데 이게 낮 동안에는 가만히 봤더니 연상작용이 있는 디폴트 모드가 있지만 낮 동안에 도미넌트한 거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명상을 하고 뭐 온갖 것들 하잖아요. 사회적. 그런 전부 다 뭐냐면 디폴트 모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낮 동안에 디폴트 모드만 있다면 우리는 생각이 출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엄마 사이언스. 우리의 생각이 출현하고 우리가 위대해진 종이 된 거는 바로 밤 동안에 꿈을 통해서 이미지를 연결하는 이 훈련이 진화적으로 수억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지금 와서 그게 낮 동안까지 영향을 침투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놓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명제는 진짜 같이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